왜 가난은 반복되는가? 노력 vs 운, 노후에 작동하는 진짜 법칙.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살면 잘 산다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된 지금, 돌아보면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운과 노력의 복잡한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기회가 있으니 노력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후에 들어서면 운보다도 축적된 습관과 기록된 선택이 성패를 가릅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도 절약과 배움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운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가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노동소득이 줄어들고 연금이나 자산관리 같은 비노동소득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 즉 열심히 일하고 필요하면 대출받아 쓰고 부족하면 자녀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세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지금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준비된 습관일까요? 바로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 작은 돈을 흘리지 않는 습관, 평정심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흘리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노력해도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만 6,070대가 매달 새는 7가지 지출. 작은 누수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큰 지출이 아니라 작은 누수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내가 쓰지도 않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첫째, 휴대폰 인터넷 TV 결합 상품의 불필요한 옵션. 둘째, 헬스장보험 구독 서비스처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자동 결제. 셋째, 외식이나 배달앱 주문에서의 소소한 과잉. 넷째, 카드 할부금과 연회비. 다섯째, 손주나 자녀에게 무심코 쓰는 지출. 여섯째,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 중복 구매. 일곱째, 현금 없는 생활에서 생기는 소액 이체 수수료. 이 7가지만 점검해도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와서 새는 구멍을 메울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이 작은 새는 돈이 바로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지출을 내가 즐길 수 있는 작은 사치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치가 아니라 무의식적 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즐김이 아니라 습관적 지출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은 남겨야 할까? 모든 걸 줄이는 금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핵심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세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만 해도 노후 재정의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랭클린 부의 원리, 노후 5대 원칙으로 재정의 시간 기록, 신용절, 재배움. 벤저민 프랭클린은 1700년대 인물이지만 그의 원칙은 2025년 노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부와 건강을 가져온다. 단순해 보이지만 노후의 건강 재정 관계 모두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는 기록입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자신의 덕목을 점검하는 일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계부건강 수치 기록, 안부 기록이 그것입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력합니다. 셋째는 신용입니다. 빚을 지지 않는 습관, 제때 갚는 습관이 바로 신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보다 신뢰가 자산이 됩니다. 넷째는 절제입니다. 노후의 재정 파탄은 사치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무절제 때문입니다.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 과음, 과로가 노후의 병을 부릅니다. 절제는 돈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동시에 마음까지 지켜줍니다. 다섯째는 배움입니다. 프랭클린은 지식 투자가 최고의 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60대, 70대에게 지식은 영어 컴퓨터가 아니라 재정 지식, 건강 지식, 인간관계 지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치매 예방이자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결국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정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지출을 기록하고 시간을 설계하고 책 한 장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대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대운 루틴 제한 30일 습관 달력 계좌 라벨링 새벽 1시간 전략.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횡재나 복권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운은 준비된 습관 속에서 피어납니다. 50대 이후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으로 무리하거나 운 좋게 들어온 기회 하나로도 생활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력과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작은 습관을 쌓아 올리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운을 여는 핵심입니다. 프랭클린은 매일 13가지 덕목을 기록하며 자기 삶을 점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30일 습관 달력입니다. 지출 기록, 운동 체크, 안부 연락을 하루 한 칸씩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달력에 빈칸이 쌓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채워진 칸이 늘어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계좌 라벨링입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이름을 붙여주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효과는 크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여행, 손주 교육비처럼 목적을 적어두면 함부로 꺼내 쓰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 1시간 전략입니다. 하루 중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TV 앞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책 한 장 읽고 글을 적고 지출을 정리하는 일시간입니다. 새벽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 집중력이 높습니다. 이 작은 루틴은 결국 자신만의 대운을 불러오는 초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습관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상황별 설계도, 연금 무소득 독거동 거소득 보조 부업 플랜. 노후 재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이 강조한 것도 자신에게 맞는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연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큰 갈림길입니다. 연금이 있다면 기본 생활비는 확보되니 추가로 저축이나 투자, 취미생활에 자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없다면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전략과 소득 보조를 찾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둘째는 독거인지 동거인지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는 의료비와 생활 안전망에 더 신경 써야 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갈등 관리와 지출 분담 규칙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소득 보조와 부업 가능성입니다.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이 크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업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몸 상태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상황에 맞는 설계도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 65세라도 연금이 있고 가족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금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식으로 따라합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맞춤형 플랜입니다. 작은 체크리스트라도 나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연금이 있는가? 나는 혼자인가 함께 사는가? 나는 부업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만 정리해도 이미 설계도의 반은 완성된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 삶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10분 액션 지출 3줄 기록 자동이체 일건감사 메시지 한 통. 큰 계획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행은 늘 작은 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10분 액션입니다. 프랭클린도 매일 작은 실천을 기록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첫째, 지출 3줄 기록입니다. 오늘 쓴 돈 중 가장 큰 지출, 의미 없는 지출, 아껴서 뿌듯한 지출. 이 세 가지만 적어보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소비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자동이체 일건 정리입니다. 빠져나가는 자동결제 중 불필요한 것 하나만 해지해보세요. 한 달 1만 원이라도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새는 돈을 막는 순간 통장이 가벼워지지 않고 든든해집니다. 셋째, 감사 메시지 한 통 보내기입니다. 돈과 건강만 챙기면 외롭습니다. 관계도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습관이야말로 인간관계라는 가장 큰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소한 행동이 무슨 대운을 바꾸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운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축적에서 옵니다. 오늘 10분 지출을 기록하고 자동이체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보낸다면 내일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달라짐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하고 그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구조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운이란 하늘이 내려주는 기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10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라는 말은 결국 대운을 멀어지게 하는 습관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